설마 암은 아니겠지.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괜히 혹시 암인가요? 그랬어 내가. 예, 암이고요. 어? 내가 그때 뮤지컬 연습할 때 암 진단 받았거든. 내가 마지막에 죽어 뮤지컬에서. 연출 선생님한테 근데 왜 죽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했더니 그냥 뭐 암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 죽는 장면은 압권이야 형. 나중에 얘기해줬지. 나 암이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네, 미라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초대해 감사합니다. 네,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예. 네, 일단 어디로 모실까요? 연습하러 가야 돼가지고 연습실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 락의 역사다! 대한민국이 낳은 진정한 락스타! 음악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YB의 보컬 가수 윤도현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죠 벌써? 그 여름에 또 런닝하다가 우연히 한번 또 뵀잖아요. 그냥 이걸 핑계로 연락드려야겠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네, 요즘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30주년이어서 30주년 공연 지금 투어 중이야. 아니 인스타 보니까 막 지방을 엄청 다니시더라고요. 서울 시작으로 해서 5군데 정도 했나? 20개 도시니까 거의 4월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체력이 가능하세요? 관리를 잘 해야지. 최근에 김범수 형님도 여기 타셨는데 봤어. 아 보셨어요? 엄수 탄 거. 목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형님은 목에 문제는 없으세요? 나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힘들어. 나도 진짜로 예전하고는 달라.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 예전에는 자다 일어나서도 노래를 했어. 그냥 바로. 자다 일어나서요? 보통 인간이라면 목이 잠기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신기했거든. 막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무대 나가도 노래가 나와. 더 잘 나와. 더 잘 자가지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공연 한 3시간 전부터 워밍업을 살살 해야지 되더라고. 그리고 좀 부담도 있어 솔직히.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를 때고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좀 힘겹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많이 하는 거야 준비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셨던 거예요? 원래는 춤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 춤추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그러면 혹시 장르가 비보이. 비보이요? 그러면 막 돌고 막 그 덤블링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크로바틱 같은 것도 좀. 진짜요? 그때 그렇게 비보잉을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노래에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그 어릴 때도 이거는 어릴 때는 하는 거다. 이건 아니다. 그때 도어스라는 미국 밴드를 알게 돼서 나도 저렇게 좀 밴드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밴드에 관심 갖게 되고 단두대라는 밴드를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축제 같은 데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 때. 오. 그때 보컬은 아니었고 드럼도 했었고 베이스도 했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듣고 따는 거야.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 어떻게 해요 그게? 그 듣고 따야 돼. 그냥 그것도 테이프로. 그러니까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불을 돌돌 말아가지고 귀를 대고 있으면은 베이스만 따로 들려. 아니 그럼 그 시절에는 이렇게 배웠다기보다는 독학하신 거예요? 독학. 요즘 같은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 밈 같은 것도 있었잖아. 우리도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음악 했던 시절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윤도현 밴드를 결성하게 된 거는 언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디션을 봤어. 내가 합격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못하게 되고, 그때 합격했던 친구 중에 임창정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 무산됐고 다른 공연 게스트 갔다가 거기에 오신 음악 관계자분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음반을 낼 생각이 있냐 그래서 그때 이제 1집을 내게 됐지. 솔로로 냈다가 내가 이제 밴드 하고 싶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2집 때부터는 이제 밴드를 시작을 했지. 그래서 윤도현 밴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 이제는 YB잖아요, YB. YB가 30주년이 됐습니다. 30년 됐어.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쭉 같이 가고 계신데 멤버분들과 좀
싸움은 없어요? 아, 있지. 성향이 너무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30년 했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너무 안 맞거든 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모두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지가 않아. YB라는 이 밴드를 향한 어떤 애정 굉장히 크고, 그래서 많이 싸우다가 지금 이제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이제는 싸움 걱정보다는 좀 건강 걱정이 더 많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도 밴드가 한번 해체한 적이 있었다고요? 해체 한번 했었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고 멤버들끼리 좀 불화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게 언제부턴가 이제 즐겁지가 않고 너무 부담이 많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야. 힘들고. 4집 발표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싸움이 한번 나고 해체를 하게 돼. 팬분들을 생각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자 결정을 하고 마지막 공연을 하고 해체를 했지. 그래서 우리 그때 기억나는 게 공연하면 한 많이 오셔야 뭐 한 200명, 300명 오시던 때였는데 해체 공연하는데 2,000명이 넘게. 지금 왜 다 예매 시스템이잖아. 네네네네. 그때 막 현매로 막 현매요? 가지고 빨리 와서 안 사면 못 들어가고 막 이런 때야. 진짜 옛날이지. 그 밖에 막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 오. 그래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뭐 나는 이제 그 애견 사업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애견 사업이요? 나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시작을 했지 작게.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합체를 하게 되신 거예요? 애견 사업이 너무 힘들어. 큰일 똥치고 청소하고 밥 주고 산책시켜야 되고 씻겨야 되고 병원도 엄청 가 병원도. 그러던 와중에 이제 너를 보내고라는 노래가 처음으로 역주행을 해가지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야. 차트에 올라가더라고 막.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주변에 끊임없이 이제 권유를 한 분들이 있었고 음악을 다시 해라. 그래서 이제 멤버를 좀 다시 구성을 해서 그 라인업이 지금의 라인업이야. 와, 요즘 이제 젠지 세대라고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과연 알까? 일부러 아무 말 안 하고 아냐고 물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대를 아우르는구나. 아유, 너무 감사하지. 대학 축제를 20일 동안에 17개를 했어. 우와. 근데 무대 올라가서 객석을 딱 보잖아. 갑자기 순간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엔딩에 서 있지? 이 앞에 아이돌들이 엔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다 불러주니까 노래를 거의 안 불러. 너무 신기하지 그게. 그 해체하기 직전까지 아니 왜 이렇게 음악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우리는 맨날 이 제자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내가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와서 너무 고마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형님의 노래는 진짜 참 힘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사람들한테 좀 위로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흰수염 고래. 이 노래를 직접 이제 작곡도 같이 하시고 작사를 직접 하셨는데 이 노래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이제 나가수 할 때 예상치 못한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나가수 끝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의 곡을 하나 발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노래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같이 다 합창할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게 흰수염 고래였어. 형님이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울컥 하시는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냥 울컥한 걸 넘어서서 뭔가 빠져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힘들었어.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1절만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불러줄 수 있어.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아, 감사합니다. 원래 훨씬 높아 키가. 아, 그래요? 원래는 이게 키가 너 이거 봐 높잖아.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이게 원래 와, 키야. 와우. 야, 진짜 소름 돋는다. 와. 아,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막 용기를 냈다, 힘을 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가수 생활하면서 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세요? 이 가장 행복하다기보다는 보람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곡이기도 하거든, 흰수염고래가. 그 세트가 있거든. 사람 살리는 노래 세트. 흰수염고래로 시작해서 나는 나비로 끝내야 돼. 그러면은 살아나요? 사람을 몇 명 살려. 살아요? 그런 편지를 받았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는 그런 친구 사연인데, 고난의 연속인 거야 삶이. 가정 환경도 너무 힘들고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또 사회생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삶이란 게 나한테는 1분 1초도 행복이란 게 허락되지 않는구나. 선택해야 될 거는 하나뿐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스로 마감을 하려고 하던 친구인데, 그날 우연히 이제 이 흰수염고래를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냥 멈출 수가 없었대. 그 노래를 듣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요만큼씩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노래가 살렸다. 아니었으면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편지를 받았어. 정말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죠. 쭉 이렇게 행복만 가득할 것만 같았었는데 형님의 삶에서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2021년도에 그 위말트 림프종이라는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셨잖아요. 암 진단 받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놀랬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산병원 전화가 오는 거야. 왜 전화가 오지? 여보세요? 그랬더니 건강검진 받으셨죠? 그래서 예. 그 직접 병원으로 방문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한다. 그래서 설마 암은 아니겠지. 긴장을 하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괜히 떨리니까 혹시 암인가요?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예 암이고요. 이렇게 해서 새빨개지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희귀암이라고 하셨어. 더 무서운 거야. 희귀암? 선생님이 내가 너무 놀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관리 잘하고 치료만 잘하면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 없으니까 치료를 하자.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약을 먹었거든. 근데 약이 좀 독하니까 좀 힘들 거라고, 스케줄을 아마 못 할 거라고, 그래서 스케줄을 잠깐 접고, 그때 당시에 아내와 딸은 제주도에 살고 있어가지고 힘든 모습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는 형님 카페, 산속에 있는 카페에서 그냥 약간 요양하면서 약을 먹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 받으러 갔는데 이제 1차 치료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어. 더 진행이 됐다는 거야, 오히려. 그때 좀 절망적이긴 했어. 수술보다는 방사선을 권장을 하시더라고. 대신 이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조금 몸이 힘들 수 있다, 더. 근데 라디오 할 때거든. 4시엔 윤도현입니다 할 때 그냥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또 라디오도 하고 병행하면서 이제 했는데 좀 사실 좀 많이 힘이 들고, 방사선 치료 직후에는 없어진대, 무조건. 근데 그게 다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6개월에 검사했는데 이제 싹 깨끗이 없어졌다. 사람들한테는 안 알리셨잖아요. 응. 알리지 않은 이유는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뮤지컬 연습할 때 암 진단 받았거든. 근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뭐 걱정만 시키니까. 근데 뮤지컬 할 때 너무 웃겼던 게, 내가 마지막에 죽어, 뮤지컬에서. 그 죽는 이유가 안 나와. 연출 선생님한테 근데 왜 죽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했더니 그냥 뭐 암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눈물을 흘려야겠다, 이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나와. 그때 나랑 더블 캐스팅하는 강필석 배우가 내 연기 지도를 좀 해줬었거든. 근데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 마지막에 그 죽는 장면은 압권이야, 형. 나중에 얘기해줬지. 나 암이었어.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또 그렇지 않으셨죠, 마음이? 아유, 웃음이 안 나오지. 심각하게 살았어. 아유.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있으셨나요? 메탈 음악을 들을 때 내가 되게 천하무적이 된 것 같은, 메탈이 나한테는 진짜 제일 즐거움 중에 하나였어. 메탈 듣는 게. 신앙적으로도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혼란에 빠질 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나면 정리가 되더라고. 멤버들끼리 싸우고도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끝낸 적도 있어. 그러면 헤비메탈 음악하고 한번 싸우고 기도합시다. 혼자서 계속 약 먹고 혼자 계속 이제 치료하고 이러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불러놓고 난 혼자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안 하니. 그게 어느 날 가슴에 확 들어와서, 내가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 이렇게 또 두려워할까. 믿자, 그냥.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뭔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실제로 겁이 없어졌어. 혼자 캠핑 가서 막 무덤 옆에서 자고 막 이래도 안 무서워. 무덤 옆에서 자는 이유가 있나요? 무덤인지 몰랐어. 혼자 캠핑을 많이 다니던 시절에 딱 차를 가지고 이제 어디 산에 딱 들어갔는데 새벽 3시경에 내가 혼자서 거기서 이제 딱 기타를 치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좋다 딱 이러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진짜 싫어요. 아무도 없는데. 잘못 들었나? 문을 열고 나가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는 거야. 이게 뭔가 기싸움에서 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노래를 더 크게 불렀어. 우와! 막 그냥 진짜 목이 막 쉴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뭔가 또 장착이 돼가지고 문을 확 열고 나갔지. 걔 누구냐!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가 무속신앙, 무속인들 있지. 와서 기도하는 데래. 그런 데를 모르고 거기서 잔 거야, 나는. 누군가 오셨던 건가 봐. 무속인 누가. 어쩐지 거기 막 그런 거 있더라고. 이렇게 막 뭐, 이거 뭐야,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뭔지 알아요. 난 그냥 예쁘네 이러거든. 근데 거길 또 가도 안 무서워. 형님 이미지를 보면 락을 하시니까 센 사람, 상처도 안 받을 것 같고 단단할 것 같은데, 예전에 공황장애도 좀 겪으셨다고 해서 제가 사실 놀랐어요. 윤도현이 공황장애를?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국 그런 걸 가져오더라고. 그때는 이제 회사가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여가지고 배신 같은 것도 좀 당하고 막 이래서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심장이 막 뛰더니 운전을 못 하겠는 거야. 막 이게 앞에 막 어지러워지고 하얘지고 안 보이고 막. 병원에 가봤더니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고,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스케이트보드 얘기를 했는데
스케이트보드 탈 때 그 무섭지 않냐. 무서운데 난 재밌다. 했더니 스케이트보드를 좀 당분간 더 열심히 타는 것도 좋은 치료일 수 있다. 그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나는 스케이트보드를 극복했어. 오. 그래서 지금도 타.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잊혀지는 건가요? 이게 위험한 운동일 수도 있거든. 네. 집중을 안 하면 안 돼. 초집중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은가 봐. 무언가에 초집중하는 거. 그 시간 날 때 타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타기가 올해 목표야. 몸을 쓰는 걸 많이 하시네요. 몸 쓰는 걸 좋아해. 머리 쓰는 것보다. 사실 네. 토크쇼 이런 거 있잖아. 별로 좋아하질 않아. 아 진짜요?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근데 미라클은 내가 또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이 채널 보면서 내가 가사를 쓸 때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잘 수집해서 써야지라는 마음으로 보기도 하거든. 너무 좋아. 그래서 너가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 저는 속이 시커멉니다. 속이 안 시커먼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런 있지. 근데 진짜 너무 착해. 사람이 저희가요? 선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저희 미라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육체적으로 좀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복하면 좋잖아. 근데 행복을 너무 쫓다 보면은 오히려 불행해지더라고. 행복이 나한테는 잡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욕심이란 게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 네. 아, 이건 욕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놔주는 게 덜 불행할 것 같아. 행복을 너무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화시키면 되겠네요, 생각을. 맞아. 그리고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하루하루. 30년 우리 30년 갑시다 이랬으면 30년 못 갔어.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온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하루가 일생 같아 진짜로. 아침에 태어나고 점심에 또 어른 됐다가 저녁에 나이 들어가지고 황혼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 뭐 어떤 날은 오늘 실패네, 오늘 좀 괜찮네, 뭐 이렇게 그냥 그 다음날 또 잘 살면 되고 그런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새. 아 형님, 근데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뭐 목표 비전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30주년 공연 잘 마치고, 그리고 나는 음악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신곡 발표하기 위해서 또 메탈 음악 지금 또 슬슬 시동 걸고 있고. 최소 한 20년은 더 넘게 계속 음악 활동 하시지 않을까요? 뭐 그 모르는 일이지. 근데 우리 진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살잖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하루 잘 사는 게 목표야. 너랑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또 자기 전까지는 어떤 하루를 내가 살까, 그런 거 잘 만들어 가고. 이제 30주년 기념 콘서트 중간에 미라클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에이, 내가 고맙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